목요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퀴즈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어제 지난번에 여러분이 했던 퀴즈를 풀이를 하는 것, 요것으로 이제 앞으로 복습을 대체하겠습니다.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복습 시간도 줄이고, 그죠? 예. 여러분들도 이제 전체적으로 수업을 듣고 바로 복습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위진남북조의 시를 할 건데 아마 다 하지는 못할 거예요. 목표는 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죠? 위진남북조 시대는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문학의 본격적인 서망을 알리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자, 지금 퀴즈 풀이를 먼저 해야 되겠어요. 중국의 오원시는 예, 초사하고 외국 음악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죠? 예, 초사하고 외국 음악. 그리고 중국 문학사에서 역사적 사실을 설명적으로 노래한 첫 번째 작품이 바로 방고의 영사시이죠. 그죠? 예, 역사를 노래했다라고 해서 영사시이고, 음, 네, 영사시 이 이후로 계속 나옵니다. 비슷한 제목으로. 그런 것 중에서 첫 번째 작품이 방고의 영사시였다. 방고는 역사가니까 그죠? 그래서 영사시 이런 거를 쓸만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심조령하고 시품에서 극찬을 받았는데 알려지지 않은 인물, 그러니까 무명시라는 겁니다. 그죠? 무명시가 썼고 동한말의 민가 가사들을 오원시로 가다듬은 최고의 절창, 고시 19수. 지난번에 한 것 중에 거의 제일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죠? 요거 아, 복습을 통해서 아셨어야 됐고, 그 다음에 중국은 서양에 비해서 서정시는 괜찮은데 서사시의 전통이 약했죠.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호모의 일리아드 같은 그런 역사하고 결합되어 있는 시체가 많았는데 중국에는 시경에서도 거의 사실상 없었고, 그죠? 그런데 이제 위진남북조 들어가기 전에 동안 말 되면은 서사시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특히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바로 다음 겁니다. 공작 동남비 해서 이 공작이 여자 주인공을 상징하는 건데 자태도 곱고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뜻이고 동남쪽으로 가서 오지 않으니까 이거는 이제 비극적이다 이런 이야기 어제 드렸고요. 그래서 보면은 명말 청초 비평가들한테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칠원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문학 장르는 바로 초사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초사는 국법, 예, 얘기를 하면서 보면은 해자를 없애고 바로 칠원으로 만들든가 아니면은 해자 대신에 실사를 넣어서 칠원을 만들면 바로 칠원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초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그런 장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위진남북조 지난번에 역사 전체적인 개괄을 했는데 다시 한번 미나라 지금 보셔야 되겠는데요. 예, 미나라는 220년부터 265년까지 조조 3부자 이후의 그 후손들까지의 시기인데요. 그런데 사실 건한 시기는 이 이전 시기입니다. 보면 위나라 건국 이전의 건한 동안 헌재 연호이지요. 그래서 그 이전 시기인데 실제로는 이 건한 시기가 조조가 다스리는 시기나 다름없었어요. 여러분 삼국지 읽어보시면 삼국 연의가 100% 역사는 아니지만 역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면 이 굉장히 어린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모습의 헌재가 나오죠. 그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시기는 조조의 치세였고 이때 이제 조조가 그 삼국지에서 삼국을 얘기해도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 잡고 있었고 서쪽에 서남쪽에 그리고 동남쪽에 이 개척되지 않은 땅을 각각 촉과 오나라에서 막 개척하고 있는 이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조조가 이 위나라를 세울 그리고 세우기 직전에 사실상
황제나 다름없던 시절 그리고 위나라가 세워졌을 때는 사실 중국의 7, 80%를 다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학 집단은 그러니까 문학을 할 수 있었던 사람, 문인들은 어디에 모여들었겠어요? 이 먼 촉당에 갔겠습니까? 물자는 풍부하지만 이제 막 개발되고 있는 이 오나라 땅에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조조 밑에 다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조조 마카에는 엄청난 집단이 있었던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 많고 재주 있는 사람들 많고 마치 예전에 백가쟁명 그러니까 어, 예, 그 온갖 재주 있던 사람들이 제국에 다 몰려갔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조조 밑에 다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 문학 집단, 문학을 잘하는 문인들의 집단적인 문학, 요런 거를 통틀어 가지고 우리는 건한 문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건한 문학이 특별한 품격을 가지는데 그거를 일컬어서 건한 풍골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자, 사실상 이 건한 문학의 중심이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조조, 조비, 조식, 이 조조 삼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외로도 여러 무인들이 모여들어서 주로 이제 이 시기가 동안 그래서 위진남북조로 들어가려는 그 시작에 해당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한대 말 서한 도항을 거치면서 발전되어 왔던 악부시, 오원시가 주로 이 사람들이 어, 창작을 했던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시기는 본격적으로 개인들이 자기 이름, 자기 타이틀을 내걸고 문학 활동을 시작하는 역사적으로 처음 나타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게 잘못 썼는데요. 중국 역사상 최초의 문단 형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의 문단이 형성이 된 이런 시기였고 그러기 때문에 본격적인 중국 문학 창작의 전개는 이 시기부터 이뤄집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그리고 이제 이 건한 문화, 건한 풍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셨겠어요. 문심조령 시품 이거는 이제 후대에 나온 문학 비평서들인데 이거를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중국에서 나온 굉장히 중요한 문학 비평서고 이쪽의 평가가 웬만하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대에도 계속 영향을 주었고 해서 이 두 작품의 평가를 지금부터는 예, 좀 병론을 하게 될 거예요. 계속 이 평가가 나옵니다. 예. 그때의 평가가 사실상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보겠어요. 이러한 건화 문학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조조 삼부자의 활약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에서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보면은 바로 참고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때 중요한 인물들로는 역시 조조 삼부자와 건한 칠자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특징이 뭐지요? 예, 어느 순간 갑자기 한꺼번에 돌아가셨어요. 역병으로, 그죠? 예. 그래서 미처 자기 재주를 다 발휘하지 못한 분들도 있었다. 그 외 양수 말고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제 건한풍골을 보셔야 되겠는데, 이 뭐, 예, 너무 빨갛네요. 예. 시험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죠? 강계와 격정. 그쵸? 이 시기는 정치적인 혼란, 민생의 피폐가 극에 달한 시기입니다. 그쵸? 전쟁 많이 일어났습니다. 삼국지 보면 바로 아시죠? 이때 예, 어, 동탁 시작은 동탁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포, 동탁 다 죽습니다. 그죠? 그 사이에 그 불과 얼마 안 되는 그 시기에 얼마나 많은 민중들이 죽었겠습니까? 그죠?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계속 전개됩니다. 위진남북조는 특히 이제 위진을 거치는 시기까지 어, 남조로 내려가면 약간 평화가 찾아오지만은 그 전에는 정말 사람 살 곳이 아니었어요. 예, 황허적인 난까지 발생을 하죠.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제 동안이 극도의 혼란 상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동탁이나 이런 군벌들이 원소 그죠?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이제 치고받는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온 국토가 전쟁의 참사로 초토화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경험, 너무나 이게 이제 비참한 참상이죠. 그때 당시 이 문인들이 쓸 수 있었던 그런 시가 형식은 무엇입니까? 악부민가. 이게 이제 나중에 오원시로 정착이 되죠. 그 정제된 표현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따라서 악부민가의 형식을 그대로 쓰기도 하고 오원시를 통해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 오원고시 정도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 시기 건한풍골은 이런 예, 어지러웠던 사회의 모습 그리고 처참한 민중들의 실상 이런 것들을 비분 어, 비분 관계와 어떤 격정적인 표현, 비분 관계의 심정을 격정적으로 표현을 했다. 요게 이제 건한풍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된 정서는 비분 관계 그리고 격정.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이 이제 건한풍골 오늘 설명드리는 것 중에 거의 제일 중요한 것 이미 나왔고요. 개별적으로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이후로도 건한풍골 말고도 정시 이후에는 어떠했는가, 영명체가 무엇이다, 뭐 태강 시기는 또 어떻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건한풍골에 비하면은 좀 예, 급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중국 역사상에서도 굉장히 중요시되는 사실 여러분 홍콩의 르와르 장르 있잖아요. 거기 뭐 주윤발을 필두로 해서 나왔던 1990년대 정서 그거하고 조금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뭐 특히 이제 제가 중요하게 취급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예, 거기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조조 보셔야 되겠는데 조조는 동한말의 정치가이자 군인이자 문인이자 정말 똑똑했습니다,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 보면은 실제로는 출세하려고 뭐 어떻게 하죠? 예, 삼국지 보셨으면 아는데 황관 실력 있는 황관이었던 사람의 양자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벌써 범상치 않았습니다. 판세를 보는 눈이 탁월했던 거죠. 그렇게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세력을 쌓으면은 어느 정도 뜻을 펼칠 수 있겠다. 이미 계획이 다 있었던 겁니다. 조조는. 예. 이미 계획을 다 하고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래서 중앙에서 점점 그 세력을 키워가면서 황건적인 안을 먼저 소탕을 하고 이 이후에 확실히 정치적으로 기반을 잡은 뒤에 승상, 위공, 위왕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 그 지위를 계속 올려갑니다. 이렇게 올려가는데 어, 끝까지 황제로는 등극을 안 했어요. 이유가 있죠. 이 사람 되게 똑똑합니다. 그죠?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어떤 지지하던 세력이 돌아설까봐 눈치 싸움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내 대에는 지금 황제로 올라가면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내 후세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겠다. 롤 모델이 누구입니까? 주나라죠. 주문왕. 그 주문왕은 우리가 문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서백후 그 후작으로 계속 남아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밑에 그를 계승했던 왕, 그 아들 그 바로 밑에 이제 무왕이지 않습니까? 무왕이 이제 은을 물리치고 어, 왕으로 등극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왕으로 추전왕이라고 하죠. 뒤에 이제 왕으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거를 지금 본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그래서 이제 조조도 후에 황제로 추존 황제가 됩니다. 예. 계획이 예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아마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예. 사람 똑똑하면은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몇백 년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사람 당시 이제 문학의 형태가 악부민가 그리고 오원시였죠. 특히 이 사람은 악부민가 형식의 문학을 선호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이 사람이 굉장히 어떻게 여기 지금 바로 나오지만은 질박한 표현 속에 없는 정열과 기백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정말 정열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음악하고 결합된 형태의 문학을 선호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악부체 그러니까 악부시
만 하더라도 약간은 결합된 형태죠. 그런데 오원시로 가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음악하고는 점점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그런 형태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열을 자기의 언어를 음악하고 결합을 해서 정열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악기를 반주하며 노래하여 모두 악장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 반주를 했으니까 누가 악기를 쳤습니다. 자기도 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자기 노래를 한 거예요. 그게 그 노래 가사가 이 사람의 문학이었다. 자, 그리고 이 사람 시의 특징을 보면은 짙은 서정이 주죠. 예, 굉장히 서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편으로 해로행, 호리행 이거 딱 느낌이 딱 나오죠. 지난번에 악부민가 작품들하고 거의 비슷한 작품 아닙니까 느낌이? 예, 제목이 그렇습니다. 사회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자, 이 각동 성운행이나 고한행 이런 거 보면은 전쟁에 나간 병사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 조조가 굉장히 잘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시기에 어, 역사의 승자가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똑똑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자, 이제 조조의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고안행을 한번 보셔야 되겠어요.